얼른 이문 좀 열어봐. 얼른 병원 가자. 너 정말 왜 그래? 유나야. 만삭의 임산부, 진통이 시작된 듯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못 가. 그때까지 버텨야 돼. 아이를 못 낳겠다 버티는 여인. 달력에 표시된 날짜 때문인 듯한데요. 얼른 문 좀 열어. 이게 무슨 일이야? 유나야, 얼른 병원 가자. 됐어. 죽어도 못 가. 죽어도 아이를 못 낳겠다는 그 속사정. 도대체 뭘까요? 날아들은 책을 피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맞는 남자 상훈 씨입니다. 절대 안 된다 이놈아. 어?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그게 아니야 이놈아. 아이. 아버님, 고정하세요. 아버님 이러다 큰일 나세요, 아버님. 내가 지금 고정하게 생겼냐? 어?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혼전 임신해? 어? 범대도 없는 여자를 데려다 결혼을 한다고? 안 된다. 이 내 두 눈에 흑들어가기까지 절대 안 돼 이놈아. 하지만 할아버지 유나가 제 아이 듣기 싫다 이놈아. 허허, 상훈 씨 속도 위반을 했군요. 그 김에 결혼을 허락받으려 했지만 뼈대 있는 집안의 한학자 출신 할아버지께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참. 그로부터 한 달 후, 상훈 씨의 할아버지 동국 씨가 길을 나선 참입니다. 옷이 그게 뭐여? 참, 말세다, 말세. 그때 그의 앞을 막아선 사람, 상훈 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나 씨로군요. 할아버지 아니 이놈이 동네 책백이 뭐하는 짓이야? 할아버지를 설득하러 온 듯한데 무엇이도 안 먹힐 기세입니다. 할아버지 아, 왜 이러냐? 할아버지 이 아이한테도 우리 김씨 집안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듯한데요. 그때 할아버지 아들이래요. 폭탄 선을 하는 유나 씨. 아들? 진짜? 병원에서 그래? 오늘 검진 다녀왔어요. 할아버지 손자래요. 손이 귀한 5대 독자 집안의 아들이라니. 동국 씨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을까요? 그날 밤 며느리와 손자를 나란히 불러들인 동국 씨. 말은 하지 않고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요. 그때 울리는 전화벨. 예, 법사님. 아, 그렇군요. 아, 동국 씨가 평소 집안의 대소사를 상의하던 법사의 전화입니다. 상훈아, 6월이다. 네? 법사님께 물어보니 6월 전에 애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단다. 너랑 상극이라 너를 죽이는 사주라 이 말이여. 어? 그러니 6월 전에 나올 아이면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예 할아버지 예정일이 6월 23일이라 그 전에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날 잡아라. 감사합니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결혼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번듯한 집안의 전문직을 가진 에 비해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는 여행지에서의 잠자리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를 극복을 하고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결혼 준비로 늦게까지 쇼핑을 다닌 상훈 씨와 유나 씨입니다. 되지? 아, 유나 씨의 오빠입니다. 아니,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런데 두 사람 오빠 동식 씨를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닌데요. 안 그래 잘 만났네, 어? 예 형님 근데 그게 무슨? 내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한 1억만 있으면 어떻게 상훈 씨 바쁜 일 있다며 빨리 가봐야지. 얼른 가. 서둘러 사무실 보내는 윤아 씨. 이 친구가 왜 그래 진짜? 사업? 오빠 주제에 무슨 사업이야? 빈대 좀 그만 붙어. 동생에게 제대로 면박을 당한 동식 씨.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요. 야, 뭐 빈대? 이게 어디다 대고 진짜. 그럼 오빠가 빈대지 뭐야. 만년 백수 주제에 사업한다고 집안 다 말아먹더니 왜? 이젠 내 앞길까지 막으려고? 야, 네가 벌써 의사 만화로 된 줄 알아? 이게 어디다 대고 그 잘난 결혼식 어디 잘 하나 두고 봐. 어? 어디서 악담이야. 난 암튼 경고했어. 상훈 씨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야, 야! 매번 사고만 치는 동식 씨라지만 동생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니요. 씩씩거리던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동생이 상훈 씨 모자와 찍은 사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준비로 여념이 없던 상훈 씨와 윤아 씨가 병원엔 무슨 일일까요? 상훈 씨 엄마 희재 씨가 부상을 당했군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유나 보약 좀 해다 주려다 사고를 당했지 뭐니. 그녀의 말에 윤아 씨는 어머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결혼식은 미뤄야 되겠다. 이꼴로 무슨 결혼식이냐? 예, 할아버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사고라니 윤아 씨의 배는 점점 불러오지만은 결혼식을 미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 사부인은 좀 어떠셔? 며칠 더 입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응. 우리 결혼식은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아. 그래, 할 수 없지 뭐. 근데 요 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다고? 반갑습니다. 넌 정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와. 아니, 요 앞에 사거리에서 낮에 애들 만나가지고 뭐 술 한잔 먹고 그랬지 뭐. 그때 동식 씨의 말을 듣고 윤아 씨의 안색이 싹 바뀌는데요. 엄마, 나도 사업하려면 바빠요. 야, 너는 그 잘난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냐? 사거리? 오빠는 사거리 왜 갔어? 정말 친구들 만나러 간 거 맞아? 어? 참나. 야,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 가졌냐? 피곤해.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의 윤아 씨. 상훈 씨의 엄마가 사고 난 곳과 동식 씨가 오늘 있었던 곳이 공교롭게도 일치해서일까요? 과 의 결혼식이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의 배가 차츰 불러오기 시작을 했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넘어야 될 산이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쁜 윤아 씨가 카페로 들어섰는데 유나야 여기 어머니. 아, 예비 시어머니 희재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 아 이분 나 사모님 고모야. 왠지 모르게 화가 난 듯도 한데요. 아 저기 그에 비해 희재 씨는 윤아 씨에게 다정하기만 합니다. 열심히 먹으면 산모한테 좋은 약이야. 꾸준히 먹어봐. 어머니. 임신한 윤아 씨를 위해 순산에 도움을 준다는 한약까지 지어온 희재 씨. 윤아 씨도 감동한 듯하죠. 그런데 질부 예단 어떻게 할 거야? 네? 예단이요? 나 예단 안 하기로 했단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예단도 없이 결혼을 해?
아, 상훈 씨 고모가 이 자리까지 나온 이유가 있었군요. 자, 예단 목록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 해와. 거두절미 예단 목록부터 건네는 상훈 씨의 고모. 이게 다 뭡니까? 모피코티의 명품 가방, 가전제품까지 참 많기도 합니다. 고모님 1억이요? 그래. 뭐 잘못됐어? 그리고 돈으로 오는 예단은 이거랑 별개인 거 알지? 하지만 예단 문제는 이미 얘기가 아, 이대로 하던가 때려치던가. 아, 별거리야 진짜. 언니 가요. 아, 가요. 결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레 예단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상훈 씨의 고모. 윤아 씨는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그 큰 돈을 짧은 시간 동안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결혼식을 또 미뤄야 할 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임신 8개월이 된 윤아 씨가 PC방에 들어섭니다. 야 민동씨! 아, 동식 씨 또 무슨 사고를 친 걸까요? 날씨가 짐승 같은 자식! 뭐? 이게 오빠한테 야, 뭐,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오빠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오빠가 예식장 취소했다면서! 뭐? 나 아니거든? 오빠라는 사람이 와서 예식장 취소했다는데 발뺌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몇 번의 연기 끝에 드디어 다음 주면 결혼을 하게 된 윤아 씨였는데 여보세요? 나라 웨딩홀이죠. 저 예비 신부인데요. 마사지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민유나요. 네? 뭐라고요? 예식장에 전화를 했다가 자신의 결혼식이 취소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빠라는 사람이 와서 예식장 취소했다는데 발뺌하는 거야? 어떻게 돈 안 해준다고 그런 짓까지 하니? 너 우리 시어머니 사고 나게 한 것도 그것도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 아, 윤아 씨 갑자기 배에 통증이 오는 듯합니다. 됐어. 내 몸에 손 대지 마. 속상한 마음에 오빠의 손도 뿌리친 채 다시 집으로 향하는 윤아 씨. 아무래도 배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유나야, 얼른 이거 좀 열어봐. 얼른 병원 가자. 윤아 씨가 문을 잠근 채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없어. 아직 2개월이나 남았는데. 가진통일 거야. 참아야 돼. 예정달인 6월 전에 아이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상훈 씨 할아버지의 엄포 때문일까요? 조산 기미가 보였지만 윤아 씨는 가진통이라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아이고, 결국 기절까지 하고 말았네요. 두 달이나 일찍 아이를 낳고만 윤아 씨. 맥없이 누워있던 그녀가 정신없이 전화를 거는 사람은 바로 약혼자 상훈 씨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 상훈 씨는 전혀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산후조리도 못한 채 윤아 씨가 상훈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배를 불러도 열리지 않는 문. 할 수 없이 그냥 발길을 돌리는데요. 그때 상훈 씨입니다. 씨,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미안해, 바빴어. 그런데 상훈 씨 태도가 좀 이상하죠? 바빴어?
우리 애긴 보고 싶지도 않았어? 내가 죽는다잖아. 그 애가 날 죽일 사주라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해? 뭐? 그깟 사주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며.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한테 결혼하려고 이유가 뭐야? 어? 왜? 너도 우리 집 돈이 탐났냐? 어? 미안해 상우 씨. 근데 그건 그렇게 해야지 할아버지가 결혼 허락하실 것 같아서. 근데 상우 씨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그랬잖아. 됐어. 이제 할아버지 설득시킬 자신도 없고 솔직히 맨날 돈 달라고 찾아온 니네 오빠 지겨워. 우리 여기서 끝내. 자신의 아이를 낳은 윤아 씨에게 이별을 선포하는 상훈 씨. 절제 미혼모가 된 윤아 씨는 기가 막힐 뿐입니다. 상우 씨. 그때 문을 열고 나오는 상훈 씨의 엄마. 어머니, 상우 씨가 좀 이상해요. 어머니가 좀 말려주세요. 내가 왜? 싸늘하게 바뀌어버린 희재 씨. 어머니. 그녀에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날 잡아라. 사실 희재 씨는 예비 며느리 윤아 씨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미뤄야 되겠다. 일단 위장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 결혼식을 연기하고 시간을 번 희재 씨. 그녀의 업무는 계속됐습니다. 이거 임산부가 먹어도 되나요? 임신 중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자궁을 수축하는 약재가 들어있어서 조산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2월 전에 아이가 나오면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조산 위험이 있는 한약을 짓고 말도 안 되죠. 우리 집을 뭘로 보고. 고모를 부축해서 예단 문제로 또 결혼식을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불러드리세요. 예, 저희 누나가 유학을 가게 돼서 결혼식 취소 좀. 급기야는 윤아 씨의 가짜 오빠를 내세워 예식장까지 취소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식을 방해해온 것이지요. 결국 윤아 씨가 조산을 하자 아들 회유에 나선 희재 씨. 아니 6월 전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할아버지 하시면 난리가 나실 텐데. 그리고 유나 엄마한테 전화해 보니까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더라. 네? 걔 어쩜 깜짝하지 우리 속였니? 걔 혹시 우리 집 돈이 탔나서 거짓말한 거 아니야? 계속되는 희재 씨의 회유에 상훈 씨 역시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희재 씨가 원한 대로 둘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씨가 며느리감으로 이제 성에 차지 않았던 는 온갖 계략을 써서 결혼을 연기를 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아이를 낳게 됩니다. 결국 씨는 이 약혼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파탄이 됐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서울고등법원 가사 3부는 씨는 1,000만 원, 씨는 500만 원을 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남자 앞에 서고 싶었던 윤아 씨.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그녀의 소원은 무참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윤아 씨가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고통은 지옥의 불길처럼 지독했습니다.